电视机前的观众朋友们，大家好，欢迎您收看 China는 News. 저는 BJ 대룡남입니다. 대만에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지금 대만에는 4개 큰 대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흑사회 조직들. 이름이 어떤 조직이 있냐?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게 일단 주련방이라고 있습니다. 죽연파. 그 다음에 이제 스하이방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텐다오멍이라고 있어요. 숭련방 이렇게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게 어디냐면 대만의 최고 흑사회 조직 주련방과 그 주련방이 오늘날의 이 위치각이 오는데 어떻게 왔고 거기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어떤 인물들이 이 주련방을 이렇게 만들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샅샅이 여러분들과 함께 밤새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련방. 오늘은 주련방입니다. 이게 대만에서 제일 큰, 제일 유명한 흑사회 조직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일단 회원수가 10만 명. 10만 명 정도 육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은, 이 범죄 조직은 그냥 이 대만에서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세력이 퍼져 있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련방은 전 세계적으로 4번째로 위험한 조직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주련방이 언제 처음에 생겼을까요? 처음에 1953년에 순더베이라는 사람이 타이베이 아시죠? 타이베이에서 이제 중허방이라는 조직을 설립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생겼던 이 조직은 중학생 불량배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조직이었어요. 자, 2년 동안 이 중학생들이 일단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신베이시, 대만에는 신베이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옆에 신베이시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 여기가 대만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타이베이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신베이시가 있어요. 신베이. 그 조직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돼서 2년 동안 신베이시 그 전체 지역을 이 중학생들 조직이 통합을 해버려요. 그때는 이제 완전 주먹싸움의 시대였어요. 1953년도니까 그냥 완전 그냥 주먹싸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1955년에 천더베이가 천더베이 그 중허방을 만든 그 천더베이가 사람들이랑, 이거 다 진실입니다. 실화예요. 이거 다 실화입니다. 그 천더베이가 다른 옆 구역의 조직들이랑 이제 지역 싸움을 할 때, 세력 확장 싸움을 할 때 그 사람 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쪽 우두머리를 한 명을 죽이게 돼요. 죽이면서 걔가 이제 감옥을 가게 돼버려요. 그 우두머리가 감옥에 가면 조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잘 나갔던 애들은 이제 각자 독립을 해서 자기만의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구역에 있는 애들은 다르게 또 밖으로 나가버린다든지, 조직이 완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허방이. 근데 이 시기가 다 대만에서 이 흑사회 조직이 제일 많이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근데 1956년에 그 중허방의 원로급 멤버 짜오닝이라고 있습니다. 짜오닝.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야, 이거 조직들이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 조직이 약해진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각 조직들을, 얘는 이제 또 파워가 있으니까 원로급 멤버니까 각 쪽에 있는 보스급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연맹을 하자. 우리가 이거를 잔주 세력들 막 이렇게 각자 놀지 말고 우리가 이거 연맹을 만들자. 그때 만든 연맹이 주린联盟입니다. 예. 주린联盟인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주련방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주련방이에요. 대만 최고의 흑사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큰, 뭐 얘네들은 무기, 마약, 뭐 매춘, 뭐 안 하는 게 없어. 뭐 어느 다른 나라 조직과도 똑같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 나중에 다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초반에는 1956년 6월에 주련방으로 이렇게 딱 뭉쳤을 때 그때 회원수 200명 정도 됐습니다. 200명의 다 중학생 불량배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야.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초반에는 주聯邦그 세력들은 어떻게 자기들 서로들을 불렀냐 하면 동물 이름을 썼습니다. 동물 이름. 예를 들어서 주聯邦이 딱 있고요. 주聯邦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서열 구분은 동물 이름으로 해요. 예를 들어 저쪽은 사자서열, 저쪽은 호랑이서열, 표범서열, 봉황서열, 그 다음에 오리서열. 처음에는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나누기 시작했어. 조직, 뭐 각 지역 파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주聯邦멤버니까. 그 나중에 주聯邦총 보스가 되는 전치리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치리. 여러분들 오늘 요 이름은 기억하세요. 요 이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전치리도 이때 이제 입회를 하게 돼요. 이 조직에. 1960년대쯤 됐을 때 그때는 주聯邦은 아직 최고의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스하이방이라고 있었어.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조직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데 야 이건 놔두면 좀 안 되겠다. 경찰 측에서 야 얘네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아무리 지금이 씨발 무슨 뭐 전국 시대라 해도 얘네들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경찰 쪽에서 스하이방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완전 이제 스하이방을 없애버리려고 막 애들 막 치고 막 잡아들이고 막 강제로 얘네들을 없애버려요. 요때 주聯邦이 그 시기를 딱 잡고 요 기회를 딱 잡고 스하이방이 경찰한테 당할 때 주聯邦도 같이 스하이방을 쳐버립니다. 그냥 뭐 말인지 알겠죠? 뭐 말인지 알겠지? 경찰에서 스하이방을 막 치는데 주聯邦도 요때다 싶어가지고 스하이방을 막 쳐요. 확 같이 쳐. 그러니까 이제 스하이방이 그때는 완전 이제 와해가 살짝 되면서 그때 이제 주聯邦이 확 일어나죠. 주聯邦이 확 일어납니다. 비겁하다고요? 왜 이래? 흑사회 조직, 흑사회의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조직이 니네 조직 먹고 또 먹고 먹히고 막 이런 사회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렇게 타격을 받고 스하이방은 그때는 이제 완전 주춤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주聯邦이 확 치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까 보여줬죠. 그때 이 사람. 그때 이 전치리라는 사람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선천적으로라 해야 되나? 약간 천재적인 그런 조직력이 있었어요. 진짜 이때 전치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이때 나이가 별로 안 많았어요. 이때 10대 때야. 막 중고등학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진짜 스하이방을 막 친 거지. 이게 전치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때 큰 역할을 합니다. 1964년도까지. 그때 이제 조직 원수가 한 500명까지 갑니다. 그때는 양젠핑이라는 사람이 이 주聯邦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또 누가 들어오느냐? 이때 짱알러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주聯邦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얘도 보스급입니다. 얘도 나중에 주聯邦에서 보스를 달게 되는데 얘는 그 전치리보다는 낮은 서열이에요. 전치리가 거의 제일 먼저 들어갔고 얘는 전치리는 뭐 56년도에 그때 들어갔으니까 얘는 63년 64년도 그때 들어갔으니까 이제 약간 서열이 좀 낮아요. 근데 얘도 나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할아버지 됐지. 이 사람이 웃을 때는 이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학벌 장난 아닙니다. 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질문이 갑자기 나와서 그러는데 이 사람 대학 나왔나? 학사모 썼네 하는데 이 사람 학벌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 학벌 겁나 높습니다. 박사까지 땄을걸? 해외 유학파예요 이 사람. 그런데 흑사회 조직의 보스가 어떻게 됐을까? 올챙이님 한 게 나이스? 이 사람이 무표정일 때 포스 장난 아니야. 표정이 진짜 소름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정 살아있으면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이 시절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5, 60년대 그때 우리 시대 때는 조직이 수도 없이 많이 세워졌어. 왜 그렇게 많이 생겼냐?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살기 싫다면 몇몇 형제들을 모아서 힘을 합치는 게 좋았지.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실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그때 왜 조직이 그렇게 많이 세워졌을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잖아요. 50년대부터 60년대 그 사이에 대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전국시대 진짜 완전 조직들이 막 쳐올라오던 시기예요. 1945년 10월 달에 대만이 해방이 되면서 국민당 군대가 이제 대만으로 들어가요. 예, 국민당 군대가 대만으로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대만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일본의 그 식민지였고 일본의 통치하에 고생을 했었는데 이 국민당 그 정권이 들어가면서 대만 인민들은 환영을 해야 될까요? 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막 아주 열렬하게 맞이를 해줬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대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사람은 대만의 본토인, 그 다음에 대만의 이방인. 그들은 즉 대륙에서 넘어온 대만의 이방인들이라고 불러요. 대만 정부는 그때 대만 인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 장후라고 하죠. 장개석의 그 정권 들어가자마자 그냥 대만에 있는 자원들을 막 다 끌어들여요. 대만에 있는 자원들을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디 갖다 쓰냐, 마오쩌둥이랑 전쟁하는 데 갖다 써. 그러니까 또 간부들이 부정부패, 인민들의 막 이 물건을 다 빼앗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지. 그게 하루가 되고 10일이 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대만 인민들의 본토인들이 분노는 나날이 완전 막 이렇게 빡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 2월 28일에 228 사태라고 벌어집니다. 228 사태. 이게 왜 대만의 흑사회 조직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228 사태가 뭐냐? 2월 27일에 어떤 아주머님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점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정부가 이렇게 막 길거리를 막 수색하면서 막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빼앗아 가고 막 돈 내라 하고 돈 빼앗고 막 이러다가 그 아주머님이 담배 한 갑을 숨겼다는 이유로, 담배. 그 아주머니 이 담배 팔라고, 이거 다 막 뺏겨가는데 그래도 요거는 한 개 팔아야지 하고, 이걸 팔아야 그래도 오늘 밥 저녁이라도 먹지 하고 그 아주머니 이 담배를 몸에 숨겼대. 숨겼는데 거기 막 그걸 검사하는 애들이 막 이거 찾다가 주머니 딱 뒤지다가 이 담배가 나왔는데, 담배 나왔으면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 근데 야 씨발 너 니가 담배를 숨겨? 니가 담배를 숨겨? 이러면서 거기서 그 아줌마를 그냥 죽도록 패버립니다. 한 서너 명 경찰이 그 아줌마를 죽도록 패버려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 대만 인민들이 굉장히 열을 받은 거죠.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28 사태 2월 27일 날 그 아줌마가 맞고 2월 28일 날에 이제 그 대만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정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쳐들어간 거예요. 우리 반대한다. 니네 왜 이러냐? 반대한다. 왜 이러냐? 열받아가지고 2월 28일 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 앞에서 막 모여서 항의를 하고 경찰 3명 정도를 좀 약간 이렇게 폭력으로 부상을 입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야? 그때 정부는 이건 오해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얘네들을 조치를 하고 벌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독거려줘야 되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그 정부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오더니 난사를 시작합니다. 완전 난사를 시작해요. 거기서 항의하는 사람들 다 죽는 거야. 2개월 동안 2달간의 진압에 약 3만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픈 대만의 역사죠. 이 사건을 통하여 대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대만의 본토인들과 그러니까 대륙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외성인들, 와이성른이라고 불렀어요. 외부 성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와이성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토인들과 와이성른들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전쟁인 거야. 야, 니들 와이성른인데 지금 대만 와서 이 짓을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대만 본토 사람들은 와이성른을 싫어하게 됐고, 와이성른들은 또 대만 사람들과 이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949년에 이제 장개석이 이제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거 따타오망, 따撤退, 아니면 따이민, 입장에 따라서 한 얘기가 다 틀려요. 이건 뭐 이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도망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철퇴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1949년에 1년 만에 200만 명이 대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200만 명 중에는 전치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전치리도 대만 본토 사람이 아니야. 전치리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싸움터, 전쟁터와 같았다. 왜냐? 내가 대만으로 건너가서 대만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는 다 대만 본토인들밖에 없고 우리 와이성은, 우리 이방인들은 3명밖에 없었다. 한 반에. 맨날 수업이 끝날 때 우리는 맞기 시작했다. 그거는 우리가 뭐 학교 이런 재미란가 뭐 이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그냥 전쟁터였다. 맨날 맞았대요. 맨날 맞으면서 맨날 싸웠대. 그러니까 전지일이 그 반에는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되게 많이 맞은 거야. 근데 전지일이는 얘가 깡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맞고 맨날 그냥 맞서 싸웠대. 얘 하루하루는 그냥 수차례 싸움으로 계속 그냥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될까? 외래 와이성런들이 딱 여기 와가지고 맞고 다니기 싫은 거야. 대만 사람들, 대만 본토인들한테 맞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외지인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대만 본토 애들도 조직을 만들고 조직은 많이 생기고 그때는 이제 완전 이제 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이 그때 완전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1964년에는 1964년은 이제 주聯邦이 외지인들이 맡는 최고의 조직으로 됩니다. 1964년에. 예. 최고의 흑사회 조직이 됩니다. 외지인들이 만든. 그래서 그 주聯邦이 지금까지도 대만에서 최고의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聯邦이 최고의 조직이 되어 있을까? 주聯邦이 최고의 흑사회 조직이 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이 조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오기까지 주聯邦이 어떤 시기를 겪었는지,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